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최훈입니다. 네, 저는 지각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심리학자인데요.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냐 하면 대부분 지각심리학이 뭔지 잘 모르세요. 지각심리학은 우리 감각과 관련된 심리학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왔던 정보가 어떻게 뇌에서 해석이 되는지를 밝히는 그런 심리학의 분야인데요. 전 그중에서도 시각, 보는 것과 관련돼 있는 그런 쪽을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쓰신 책이 왜 얼굴에 혹할까라는 책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사실 얼굴에 혹하는 게 맞는데 그쵸. 그렇다면은 네. 외면이 중요한가요? 내면이 더 중요한가요? 어려운 질문이죠. 예, 사실은 내면이 더 중요해야겠죠. 해야겠지만 네. 예.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살아간다고 말해야 아냐? 마음만 보면 알지. 그런데 우리는 안 되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뭔가 구체적인 썸띵으로 보여줘야 안심이 되죠. 그래서 뭐 반지도 끼고 남산에 가면은 자물쇠도 끼고 그래서 뭔가 우리의 사랑의 굳건함을 눈으로 보여주어야 알듯이 내면을 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사람들은 외면을 보고 내면을 추측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외면에 혹하고 그런 면으로 보면 외면이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도 있다 정도가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도 중요하지만 내면은 어쨌든 잘 볼 수 없는 거니까 네. 일반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외면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외면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판단하니까 예. 우리가 좀 외면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음. 뭐 이 정도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외적으로 나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심리학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사실은. 네.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의 얼굴에 직접적인 무엇인가를 해가면 매력도가 높아지죠. 예. 뭐 성형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 화장도 있잖아요. 예. 근데 화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죠. 음. 할 때 예를 들어 눈썹을 그리면 전반적으로 인상이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결 같은 경우도 여성들 같은 경우 좀 하얘지고 남성은 약간 그거보다 톤 다운이 됩니다만 뭐 이렇게 되면 매력이 좋아지는 뭐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예. 보통 매력을 높이는 방법 우선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요. 후광 효과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어떤 것 우수한 하나가 나에 속한 나머지 것까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거가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후광 효과가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외모예요. 예. 잘생긴 사람은 다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제 이런 게 후광 효과로 많이 되는데 꼭 후광 효과가 외모에 대해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빼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다른 성격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후광 효과가 아니라 예.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죄송한 말이긴 한데 예.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전통적으로 아주 끔찍하게 잘생기신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그분이 플레이하는 게 너무 멋있고 너무 헌신적인 스타일도 좋고 그분이 너무 축구를 잘하시고 인성도 좋으니까 매력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우리가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훈남이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때 박지선 선수. 네, 박지성 선수를 보면서 그 매력을 어떻게든 표현해주고 싶어서 훈남이라는 단어를 붙여준 것처럼 내가 무엇을 잘한다거나 나의 장점이 도드라지면 나의 얼굴 메모도 더 매력적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요. 나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의 장점 하나를 도드라지게 살리는 게 좋다. 뭐 능력도 되고요. 아니면 목소리. 우리 또 진행자님도 목소리가 아주 저 이돌심 들을 때마다 왜냐면 이 목소리가 신뢰감이 높여주는 목소리인데 이렇게 톤이 높으면 신뢰감이 안 느껴집니다. 전 충분히 신뢰감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높아서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후광 효과를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좀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거. 자신감 있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은 차원에서 예. 스스로의 자에서 약간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인지부조화 다 아시죠?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인지부조화는 예. 내 머릿속에 있던 어떤 생각이나 사고가 있는데 내 눈앞에 있는 증거와 이게 맞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걸 뭔가 좀 바꾸는 나의 생각을 바꾸거나 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대인관계에서도 일어나거든요. 나쁜 남자가 인기 있는 이유를 인지부조화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나쁜 남자 행동을 막 하잖아요. 예. 나한테 막 하면 무례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뇌가 판단할 때 제가 왜 나한테 막 하지? 그럴만 하니까 그런가? 뭔가 가치가 나보다 높아서 나한테 예. 막대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예, 예.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예.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생긴 사람이 나한테 막대하면 그냥 기분이 나쁘대요. 예. 지 잘났다고 나한테 막 하나? 그런데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 나한테 막대하면 예. 집이 부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아. 뭐 집이 부자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 보이지 않는 어떤 자신감을 주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막 그렇게 함부로 대응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막 누군가에게 착하게 대하고 그 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것보다 네.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의사를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표현 중에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나를 스스로의 자신감이 있고 행동도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럼 저 사람이 뭔가 있으니까 더 자신감이 있게 행동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상당히 저 사람이 더 매력이 높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건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배려는 좋지만 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좋지 아니, 않고 만약에 좌지우지하는 네, 너무 예. 팔랑귀는 좋지 않고 뚜렷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때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말꼬리를 흐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의외로 또 포용력 있는 태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저 사람한테 낮은 사람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용을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데 예. 네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 난 너보다 한 수 위고 하지만 나는 너를 지금 분석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난 너보다 한 수 위야 라는 식으로 포용심을 보여주는 것도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이 맞아요. 좀 드는 게 포용심이라는 게 내가 그 사람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수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되게 좀 어려운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론은 쉬운데 예. 적용은 어렵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일종의 선순환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높으면 예. 거울에서 내 얼굴을 보면 실제로도 잘생겨 보인대요. 음. 내 머릿속에서 나의 얼굴을 찰칵 찍어가지고 표상이라는 걸로 저장을 하는데 예. 그 표상이 어떤가를 봤더니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눈이 더 크게 지각을 하고 자기 실제 얼굴보다. 네, 실제 얼굴보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배열도 약간 더 매력적으로 지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날 사랑하는 거죠. 자신감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의 그런 반응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면서 자꾸 나의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날 더 사랑하면 더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사실 매력도라는 게 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좌우하잖아요. 근데 외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광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매력의 상호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매력의 상호성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호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근데 이제 왜 자꾸 말을 하냐면 이게 잘못하면 스토킹이 돼서 그러니까 네.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야 돼 이건 아니고 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나 너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바디랭귀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분위기 같은 걸로. 분위기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말을 하는데 여기 진행자님이 저의 눈 아이 컨택을 잘 하시고 예. 계속 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다음 몸도 저한테 약간 기울여서 저의 말을 듣고 있는다는 이런 시그널이 예. 전반적으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내가 너에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런 시그널을 잘 보내면 내 매력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TPO에 맞게 꾸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패션 업계 할 때 옷을 어떻게 입냐해서 TPO에 맞게 입어라. 그럼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해가지고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모두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하고 예. 적절한 옷을 입고 적절한 표정을 짓는 것. 음. 뭐 이것이 저의 매력도를 또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내가 어디 가나 TPO에 맞게 행동하는 TPO에 적합한 사람이 되면 더 매력도가 높아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있잖아요. 네. 사진을 찍을 때 나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동생은 그 사진 지우라고 막 그쵸. 카톡 보내고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 얼굴이 주인이 난데 예. 저는 단 한 번도 제 얼굴을 맨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거울이나 핸드폰을 통해서만 봅니다. 이러면은 문제가 왜곡이 생겨요. 좌우 반전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왼쪽 얼굴이 오른쪽에 가 있고 네. 오른쪽 얼굴이 왼쪽에 가 있는 좌우 반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대단한 거야. 그래도 내 얼굴이야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긴 한데 이게 우리 뇌가 왼쪽 뇌랑 오른쪽 뇌랑 갈라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영향을 주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매력도를 판단한다거나 예. 아니면 저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하거나 성별을 판단할 때 예. 오른쪽 뇌가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왼쪽 눈으로 보는 거에 더 비중을 많이 둬요. 아, 오른쪽 뇌인데 왼쪽 눈으로 보는 게 더. 네, 우리의 신체는 대측 통제라고 해서 예. 전반적으로는 오른쪽 뇌가 나의 왼쪽 몸을 전반적으로 통제를 하고 왼쪽 뇌가 나의 오른쪽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 손을 들어서 물컵을 잡아라 라고 하면 왼쪽 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뭐 눈 같은 경우도 왼쪽 눈으로 본 게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 눈으로 본 게 왼쪽으로 가요. 교과서에서 보면 좀 틀려요. 궁금하시면 지각심리학 수업 들으시면 지각심리학. 그래서 아무튼 이제 왼쪽 눈으로 보는 게 왼쪽 눈으로 보면 오른쪽 뇌로 가는데 그 왼쪽 눈에는 남의 보이는 그쪽 얼굴, 오른쪽 얼굴이 그렇죠? 보이네요. 오른쪽 얼굴이 나의 오른쪽 뇌로 가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울을 볼 때는 나의 왼쪽 얼굴이 오른쪽에 맺히니까 왼쪽 얼굴 나의 경우는 왼쪽 얼굴을 보고 내가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나의 오른쪽 얼굴을 보고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에 대한 얼굴이 아까 표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틀려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가 틀린 거죠. 그래서 내 눈에는 평상시에 나처럼 나온 사진이어도 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평상시 나와 다른데? 그러니까 나의 눈에 익숙하다는 건 거울에 반전된 형태인 경우가 나한테 익숙한 거고 반전되지 않은 형태가 다른 사람한테 익숙하니까 그쪽이 다른 사람한테는 더 친숙한 얼굴이고 더 매력적인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웃으면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예. 긍정적인 신호니까. 그럼 이제 반대.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다거나 인상을 쓰고 있지 않아도 평상시에 인상을 나쁘게 써서 주름이 패여 있어서 좀 화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행동이면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행동적으로 보면 자꾸 이렇게 얼굴 만지는 행동. 아, 얼굴 만지는 것도 좋지 않은 행동. 네, 좋지 않은 행동이고 뭔가 이제 가리는. 근데 가린다는 행위 자체가 그닥 좋은 행동은 아니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하락하고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마스크 쏘면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는 건 뭔가 가릴만 해서 가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손을 대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좀 좋은 인상은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흔히들 난 웃는 모습이 못생겨서 웃으면 안 돼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웃는 게 나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웃음은 좋은 시그널입니다. 내가 얼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웃음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웃는 연습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웃는 거 연습한다고 뭐 달라지나? 뭐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약간 표정도 유전인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표정이라고 굉장히 애매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의 내면이 얼굴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좀 더 분석해보면 딴 게 아니고 그냥 얼굴 근육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게 표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행자님은 몸 좋으신데 운동하시잖아요. 네? 운동을 하긴 하죠. 예. 그럼 이제 PT 선생님 혹시 끼시면 예. PT 할 때 선생님 맨날 뭐라 그러세요? No pain, no gain. 아, 고통 없이 예.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만큼 우리 보통 근육 갖고 오려면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굴 근육 연습할 때는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웃음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고 눈까지 움직여서 진짜 웃음 만들어지는 게 좋다고 해서 1단계 연습은 진짜 웃음처럼 입 올리고 눈 내리는 연습을 하는데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웃어야 나한테 더 잘 어울리지? 라고 하는 거를 보고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죠. 웃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요. 네. 뭐 18종, 19종 정도의 얼굴 미소가 웃음의 형태가 얼굴 근육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웃음은 그 중에 한 가지래요. 그래서 눈도 웃고 입도 웃는.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웃음이 될 수도 있고 뭐 좀 그렇긴 한데요. 내가 어떤 웃음을 짓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더 매력적인 웃음을 짓는가는 한번 거울 보고 매일 예.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예. 뭐 약간 여담이좀 백종원 선생님 그분이 하시는 프로그램 보면 업주 사장님들한테 연습하라고 웃는 거 얘기 말씀하시거든요. 스스로가 되게 인상이 안 좋으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매일 거울 보고 이렇게 웃는 연습을 했더니 정말 사람도 좋아지는 웃음이 되게 되더라.
뭐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가져서 좋은 표정을 짓는 게 이상적이긴 하나 표정도 근육이니까 이 근육 연습 좀 더 하셔서 나한테 잘 맞는 웃는 연습 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정 같은 경우 진짜 웃겨야 웃지 그리고 나 표정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예 발상의 전환을 시켜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웃으세요. 그리고 좀 더 이상하게 웃는 것보다 웃었다는 사실에 더 각인이 잘 돼요. 예. 오늘 최훈 선생님을 모시고 얼굴 표정에 대해서 매력도를 올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